논이야기고요. 채만식 됐어. 아 여기 볼 거 없어. 패스. 몇 쪽이냐고? 거의 초반이죠? 89쪽. 세개다 필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지금 교재 다시 드렸잖아요. 네. 구한말에서 해방에 이르는 시기에 아하 토지 문제를 중심으로 당시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며 국가의 존재 의의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어머 이 이야기 어디다 할 수 있어. 우리 방금 배운 농무에다가 그대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소설 속 인물들의 태도를 평가해보고 소설을 재구성해봅시다. 작품 선정 이유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책의 이 파란색 글씨는 교사용 교재예요. 학교쌤들 보시는 책이 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 작품은 광복 직후 과도기적 사회를 채만식 특유의 해학적 문체로 그려냅니다. 해학적. 만식이요. 엄청 책 재밌겠소. 구한말부터 광복 직후까지 농촌 현실을 다루고 있는 작품. 주인공 한덕문의 심정에 공감하거나 비판해 봅시다. 각자 국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국가의 역할이란 과연 뭔가 생각해 보면 되지. 어쩌고 저쩌고 됐어. 밑으로 잠깐 내려오셔서 오른쪽에 핵심 정리된 거 먼저 보고 갈게요. 단편 소설이고 풍자 소설이에요. 풍자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근데 누구를 풍자를 하냐? 여기에 글에 나와 있는 한덕문이하고 한생원이라고 할까요? 한생원이도 비판하고요. 국가의 시스템도 비판을 하고 풍자를 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자기 뱃속만 불리고 있었었던 아주 눈치 빠른 기회주의자들도 비판하고 있는 거다. 제재는 농민과 땅이고 국가의 관계인 거죠.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도망가면 외놈들 소유에 있었던 우리나라 땅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일시적으로 모든 토지거래 중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토지대장 싹 다 걷어다가 누구 소유인 건지 하고, 특히 외놈들 소유였었던 땅들은 몰수를 하건 아니면 이 자식이 어떻게 이 땅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이전 주인 찾아서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고 뺏긴 거예요 라고 하면은 돌려주든지 싼 값에 주든지, 그렇게 안 되면 장기적으로 뭐 임대를 해서 그 땅에서 안정적으로 농사는 지을 수 있게는 해주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눈치 빠른 놈들은 어떻게, 외놈들이 도망가면 외놈이 살고 있던 집에 가서 땅 문서 집 문서 가져다가 위임장 가라로 쓰고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땅이 최고야. 광복 직후에 밑줄 국가의 토지 정책에 대해 비판합니다. 국가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비판합니다. 저는 여기에다 기회주의자라고 썼고요. 시대 변화에 따른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고, 개인 대 사회의 갈등입니다. 상징적 소재, 땅. 인물의 냉소적인 어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광복됐을 때 만세 안 부르기를 잘했지. 이런 대사. 시간의 역전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군요. 그러면 입체적 구성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괜찮을까? 잘 보이니? 네. 끝없이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뭐 받침대 해서 얘를 좀 올리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한말 부지런한 농군이었던 한덕문의 아버지는 아주 세세하게 할 거예요. 부지런한 농군. 요 정도면은 직접 제시지. 한덕문의 아버지는 아니야. 한덕문이가 주인공이에요. 10서마지기와 7마지기 두 자리 논을 장만을 합니다. 이게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한마지기면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쌀이 나와. 한마지기면. 10서마지기 7마지기 두 자리 논을 장만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사실 지장은 없어. 그러나 고을원에
한문덕의 아버지에게 동학잔당에 가담했다라는 누명을 씌우고 옥에서 풀어준다라는 조건으로 열서마직이 땅에 논을 빼앗습니다. 고을원 세모.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 억울하게 누명 쓰고 땅 빼앗긴 아버지. 이게 부당한 국가 권력이지. 국가 권력의 횡포. 그러니까 나란히 국간이 이런 얘기를 한덕문 씨는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다 경술련이 되자 일본이 조선의 국권을 침탈합니다. 경술련이 되자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 사람들이 나라 망한 것을 원통하게 여길 때 한생원은 그깟놈의 나라 시원히 잘 망했지. 왜 그래?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겼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는 거고요. 요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입니까? 국가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나라가 망한다라고 망한 게 시원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왜곡된 역사의식인 거지. 개인적인 게 중요한 거야. 나라의 역사마다. 한덕문 씨는 확실히 소시민이 맞아. 근데 솔직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한생원 같은 사람으로서 나라라는 건 백성에게 고통이지 하나도 고마운 것이 아니었다 라면서 요 한 문장에서 비판의 대상은 누구야? 한생원이지. 그런데 국민으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국가, 나라도 비판의 대상이 되겠지. 꼭 있어야 할 요긴한 것도 아니었다. 왜요? 라고 물어보면 자신에게 개인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나라라는 것을 도로 찾았다라고 해서 선법, 감격이 일지 아니한 것도 일변, 의당한, 당연한 노릇이라고 할 것이다. 왜? 애초에 한덕문 씨는 기대감이 없었으니까, 나라에 대해서. 논수무마지기에서 열서마지기를 빼앗기고 나니 원통한 것도 원통한 것이었지만 앞으로 일이 딱하였었다 라는 것. 근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주인공이 한덕문인데 한덕문의 심리는 나오고 나라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구만 이라고 확인이 되겠지. 그러나 겨우 7마지기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다. 할 일 없이 어쩔 도리 없이 남의 세토를 얻어서 소작을 해야 돼. 그 보충을 해야 했다. 그러나 남의 세토는 도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라. 도지라고 하면 지금으로 하면은 땅값, 지대예요. 지대, 임대료. 힘은 내 논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들면서도 가을에 가서 차지하기는 절반도 못 되는 것이다. 즉, 이 지대가 50% 이상이었었다라는 얘기인 거지. 조선시대에 이 도지를 반만 내잖아? 그러면 좋은 주인님이라고 그래. 그 정도였었어요. 고려 말 같은 경우에는 도지가 90%까지 갔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남의 세토를 소작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진퇴유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속담으로 따지며 울며 겨자 먹기. 초밥 먹고 싶다. 그리하여 한생원네는 나라 명색이 망하지 않고 내 나라로 있을 때부터니까 언제? 1910년 이전부터 가난한 소작농이었다. 경술련의 1910년에 나라가 망하고 36년 동안 일본의 다스림 밑에서도 같은 가난한 소작농이었다. 즉, 농민들의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농민들의 삶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이게 사회 구조적인 모순인 거지. 그리고 속담에 남의 불의 개 잡기 뭐냐면
추수하고 난 다음에 물을 좀 다시 받아 놓으면 거기 민물개들이 다니거든. 밤에 잡으러 다녀. 이렇게 횃불 들고. 그러니까 내가 횃불을 들고 잡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횃불 켜놓으면 따라가면서 나도 꼽사리로 잡는 거지. 남의 불에 개잡기, 남의 힘으로 일을 이룬다라는 것으로 괄호 정도 해놓을만 하죠. 남의 덕에 나라를 도로 되찾기는 하였다지만 요게 광복은 했었지만 그 광복의 일종의 한계지. 한국 말년의 나라만을 여겨 그 나라가 오죽할 리 없고 제대로 운영될 리는 없고 여전히 남의 세토나 지어먹는 가난한 소장농이기에 일반 매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한 한생원은 생각했던 것이다. 어차피 나는 계속 가난한 소장농인데 독립해봐야 뭐하나. 나라를 되찾은 상황이 한문덕의 땅을 되앗겼던 구한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시대는 농민들 편이 아니야. 일본이 항복을 하던 바로 전에 3, 4년에 공출이니 징용이니 하면서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죠. 별안간 군색함과 불안감이 생겼었던 것이지 그 밖에는 나라가 망하여 없어지고서 일본의 속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경술련 이전 나라가 있어서 조선 백성으로 살 적보다 별양 못할 것이 없는 것이 한생원에겐 없었다. 말 더럽게 복잡하지만 한생원 입장에선 일본의 속국 백성이나 조선의 백성으로 사는 거나 매한 가지야. 똑같아. 왜 똑같아? 살기 어려우니까. 외놈들 때문에 살기 어렵건 어려운든 조선에 있으면서 살기 어렵던 그건 다 똑같아. 여전히 남의 세토를 지어 절반 이상 도지를 물고 그 나머지로 겨우 사는 가난한 소장농이요. 순사나 일본놈이나 면석이들의 교만과 압박보다 못할 것도 없거니와 더할 것도 없었다. 외놈이었었던 순사 일본이나 조선인 면석이나 한문덕이 입장에선 둘이 똑같아. 한문덕 입장에선 얘네들 전부 다 수탈을 하는 주체야. 수탈의 주체야. 얘네들 전부 다. 나아질 게 없어. 내가 강희한테 돈을 뜯기던 다인이한테 돈을 뜯기던 어차피 돈 뜯기는 건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한 명은 왼손잡이라서 왼손으로 따고 때리고 한 명은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손으로 따고 때리고 그거 차이밖에 없는 거지. 독립이 된 이 앞으로도 그것이 천지개벽이 아닌 이상 가난한 농투성이 소장농으로서 느닷없이 부자 장자가 될 이치가 없는 것이요. 부자나 장자나 뜻은 똑같습니다. 장자는 그냥 큰 부자라는 뜻이에요. 부자가 될 이치가 없는 것이요. 농민으로서 앞으로 삶에 희망이 없어. 원아전 토반이나 일본놈 대신에 만만하고 가난한 농투성이를 핍박하는 권세 있는 양반들이 생겨날 것이요 할 거니까 일본놈들 사라지면 뭐하나 그 자리에 원아전 토반 권세 있는 양반들이 생겨날 텐데 한문덕 입장에선 얘네 다 똑같은 애들이라고. 빼앗겼던 나라를 도로 찾아 다시금 조선 백성이 되었다라는 게 조금도 신통하거나 반가울 것이 없었다. 핵심을 찾으면 뭐예요? 국가에 대한 불신. 나라가 바뀌면 뭐하나? 좋을 일 하나도 없는데. 국가의 주인이 바뀌어도 가난한 자신의 처지는 달라질 것이 없다. 원과 토반이 아전이 있어서 나라 빼앗기기 전에 토색질이나 하고 붙잡아 때리기나 하고 교만이나 피우고 하면서 또 세미, 납세는 국가의 이름으로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백성은 죽어야 모른 채를 하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보았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야?
원, 토반, 아전에 의해서 농민들이 억압받고 수탈당하는데도 그것을 도와주지 않았었던 나라였었죠.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었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국가 권력이 부재하고 있었다. 정당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던 시절에도 살아봤었는데 이렇게. 천하의 오랑캐 외놈들이에요. 애비와 자식이 맞담배질을 하고 남매지간에 혼인을 하고 뱀 먹는다라고 하는 외인들이 지들이 주인이랍시고 교만을 부리고 이거네. 얘네들한테 수탈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인들이 와서 지들이 주인이라고. 즉 한문덕이 입장에서는 뭐야? 내 윗사람이 바뀌었어. 주인이 바뀌었지. 순사와 헌병은 칼바람에 조선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고 공추를 내라, 징용을 나가라, 야미 도박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들들 볶아대고 사람들의 일반 생활을 통제하고 공추를 내라, 징용을 나가라 끊임없이 수탈을 해도 일본은 우리나라다. 나는 일본 백성이다. 이런 마음이 그럴 마음이 우러나지도 않는 억지 춘향이 노릇을 시키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봤었다. 내 발의 위에 놈이 나를 괴롭혀도 그 위에 놈이 도와주지 않는 나라에서도 살아봤고, 요놈들 대신에 외놈들이 들어와서 외놈들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도 살아봤고, 근데 둘 다 빡빡했다. 이런 거지. 억지 춘향이는 무슨 뜻이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라 이거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됨. 이런 느낌? 정말 오늘부터 춘향이 해? 싫어요. 하라고. 그리고 빨리 감옥 들어가. 이런 느낌이죠. 억지 춘향. 결국 그러고 보니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건 남의 나라건 있어봤자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지. 한문덕이의 역사관, 나라는 백성들에게 고통이나 주자는 것이지 유익하고 고마울 것이 조금도 없는 물건이었다. 한덕문의 국가관. 이러한 국가관을 갖게 된 이유는 뭐예요? 경험이야, 경험. 겪어봤거든, 직접. 경험이란 말이 왜 갑자기 나와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 뭐뭐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았다. 또 위로 올라가면 뭐뭐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았다. 경험해 본 거야. 앞으로도 새 나라는 말도 더한 것이라도 있어도 욕이 날 것도 없어도 아쉬울 것도 없을 것이었었다. 있던 말도 뭔 상관이야. 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성이 되든 조선 사람 백성이 되든 외놈들 백성이 되든 나는 내 인생 똑같아. 한덕문은 일곱맞이의 논으로 살림이 어려운 데다가 더하기 술과 노름까지 좋아하는 탓에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이때 시세의 갑절로 논을 산다는 일본인 길천이에게 남은 논을 판다. 이상하네. 요 앞부분에서는 누구 얘기, 언제적 얘기하고 있어? 광복 이후에 얘기하고 있죠. 근데 중간 부분에서는 아직 외놈들이 있던 시절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 시간이 거꾸로 갔구만. 그래서 아까 시간이 거꾸로 간다고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구만. 일본인 길천이에게 남은 논을 판다. 요게 중요한 거야. 판다. 한덕문은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새 논을 살 생각이었지만 이미 땅 시세는 높아져 있었고 반년 만에 남은 돈마저 날려버린다. 뭐 때문일까? 술과 노름 때문이겠지. 한문덕이가 가난해진 이유에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사회 구조적인 모순도 있지만 그럼 위에다가 다시 쓸게요. 한생원의 한문덕이의 가난의 원인은 시대적인 혹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술과 노름을 좋아하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어.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온전히 국가 탓만 하기에는 좀 그래. 35년이 지난 후 한문덕은 일본이 항복하고 일인들이 토지와 재산을 버리고 쫓겨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싸 길천이한테 팔았던 땅이 자기 것이 되리라는 기대감에 들뜨는데 그거는 꿈 이거지. 팔린 게 아니라 뺏겼으면 좀 어떻게라도 해보겠는데 지가 지 돈 주고 팔고 계약서 썼어. 말은 그래서 기대감에 들들어서 아 기분이 좋아. 그래서 술 한잔 해. 술 한잔 하죠. 그래서 해롱해롱 될 거예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말은 혀꼬부라진 소리로 몸은 위태롭게 비틀거리면서 한생원은 지팡이를 휘젓고 밖으로 나간다. 나가다가 동네 젊은 사람과 마주치는데 동네 젊은 사람 뭐예요? 갈등을 유발하는 정보를 제공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젊은 동네 사람과 갈등을 겪는 거는 아니야. 아유 한생원 웬일이세요? 너 보러 간다 너도 이 녀석 한문덕이가 길천이한테 놈 팔아먹던데 낫구나. 너도 그런 소리 했었었지 라면서 체크. 요 동네에서만 돌던 속담 같은 말인 거예요. 요 동네에서만 돌던 말이야. 일제강점기에 한문덕이 머지않아 일본이 망해 자기 나라로 쫓겨나면 그 논이 도로 그전 소유자의 것이 될 것이라서 논을 팔았다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 한문덕씨 그 땅 왜 팔아요? 라고 했었을 때 팔면서 그랬다. 요거 외놈들 망할 것 같아. 길천이 일본으로 도망가면 그 전주인 내 거지. 그래서 팔은 거요. 내가 이중으로 챙겨 먹으려고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어. 한문덕이 길천이한테 논 팔아먹던 데 낫구나. 그런 소리 했었지.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엉뚱한 계획을 세우거나 허랑한 일을 시작해 놓고 성공을 자신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한문덕이 길천이한테 논 팔던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지. 너 그런 소리 했지. 인제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 내 말대로 될 것 같은데. 취하셨군요. 아, 외상술 먹었어. 논 찾으니까 또 팔아서 술값 갚으면 고만이지. 이미 땅 찾았어? 마음 심적으로는. 자신의 예측이 맞는다면서 행복감 느끼고 있지. 한 35해 만에 내 것 됐지. 그치만 이제는 안 팔어. 우리 용길이 물려줘야 돼. 용길이 아들이죠. 아, 용길이 요새 있죠? 알지? 길천이한테 팔아먹었을까? 내가 땅은 팔아먹어도 아들은 안 팔아먹었어. 저기 읍내의 영남이가 산판 하나를 사서 벌목을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 와서 좀 베어주고 그 대신 우주, 지엽 가져가라고 땔감으로 가져가라고 하니까 용길이도 며칠 보내서 땔나무나 장만하시죠. 영남이가 땅을 하나 샀어. 근데 산을 샀지. 근데 나무가 엄청 많은 산인 거야. 여기에다가 그냥 나무 베어버리고 농사 지어짓고 싶은데 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지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쓴 거지. 동네 사람들 여기에 와서 그냥 나무 베어 가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영남이가 나무 베어서 그냥 가져가라고 하니까 저기 용길이 보내서 땔감이라도 좀 준비 미리 좀 해두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용길이도 며칠 보내서 땔나무나 좀 장만하시고요. 그걸 뭐하러 해. 논을 도로대 찾았는데 나 돈 많어. 논 찾으면 땔나무 없이도 사나요? 이 젊은 청년은 그래도 은근히 한문덕이를 좀 걱정해주고 챙겨주려고 하는 거지. 동네 어른이니까. 논이 없어도 35해 살지 않았냐? 아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며칠 보내요. 여기 다 베어버려야 하는데 도무지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러니까 저더러 그렇게 서둘러 달라고 빨리 사람 좀 구해달라고 소개해달라고 영남이가 여간 부탁을 해야죠.
아유, 동네도 가깝겠다가 지어 나르기 수월하기도 하고 저기 윗골에 있는 예전 길천이 농장의 맷갓이래요. 어? 한생원은 벼란간 정신이 번쩍 나면서 대어든다. 이 젊은 총각이 전해준 정보 두 개는 뭐예요? 첫 번째, 나무 베어가서 땔감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 그 땅, 산인데 산의 옛날 주인이 길천이었다. 이게 바로 정보지. 가재골에 있는 길천이 농장 맷갓이라고? 예. 에라니 그 맷갓이 가만히 있자. 그 맷갓이 누구 거였길래? 길천이 전에 누구 거였는데? 아유 그거 길천이 농장 맷갓이죠. 길천이 거죠. 영남이가 일인들이 이번에 거들이 나는 바람에 일본인들이 도망가는 바람에 농장 살림 감독하던 강서방한테 샀대요. 바로 요 강서방이가 기회주의자야. 서류 위조했을 거예요. 거의 100%지. 길천이 도망가면서 영남이 강서방 손을 꼭 붙들면서 요거 제 땅이니까 잘 관리를 부탁하겠습니다 하면서 갔을 거야?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이런 도적놈들, 천하의 불안당들 같은 놈들, 그래 지금도 벌목을 하고 있다고? 어머, 길천이 맷갓을 사서 벌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적놈, 천하, 불안당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 맷갓 내가 팔았거든. 그거 내 땅인데, 내 땅에서 누구 맘대로 나무를 베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안당 뜻은요, 아니, 불, 땀, 한, 무리당. 땀 흘리지 않는 것들이에요. 날로 먹는 것들, 이런 뜻입니다. 불안당. 그래, 지금도 벌목을 하고 있어? 오늘부터 시작했다나 봐요. 이런 천하의 날 불안당놈 같은 놈들. 내 땅인데 당연히 내 소유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차지해서 분노. 근데 이 분노가 정당한가? 헛소리지. 한생원은 천방지축으로 가재골을 향하여 비틀걸음을 걸어간다. 술 취해 있거든. 술 취해 있지만 정신은 말짱해. 소나무는 잘 자라지 않고 개간에서 밭을 만들자니 힘이 붙이고 이름만 맷갓이지 있으나 마나 한 맷갓 한 자리가 있었다. 사실상으로는 어떻게 농지로서는 크게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그런데 한 3,000평 될까? 그다지 크지도 못한 것이었었다. 3,000평, 산 3,000평이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니래요. 이렇게. 됐고, 한생원 정신 차린 이유는 뭐 됐고요. 다음 페이지. 이 맷갓은 한생원이 길천이에게 논을 팔던 이듬해인지 그 이듬해인지 돈이 아쉽고 한 판에 어수룩이 비싼 값으로 팔아 넘겼다. 어머, 요거는 누가? 서술자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독자에게. 확실히 전지적 작가 시점 좋아. 사실은 그랬던 것이었다. 이러면 되니까. 길천이는 그 맷갓에다가 낙엽송을 심어서 30여 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아주 헌다한 살림이 되어 있었다. 요거 단어 뜻 자주 물어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좋게 인정받는 살림이 되어 있었다. 그래봐야 뭐해. 어차피 그린벨트를 묶일걸? 늙은이의 총기요. 논을 도로 되찾겠다라는 것에만 정신파려. 논에만 신경 쓰고 있다가 맞아. 길천이한테 나 맷갓 팔았었지. 생각이 미처 아직 못하였었던 모양이었다. 역시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전달해주고 있는 점.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생각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독자에게. 확실히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전신죽감에 쭉쭉 꽂은 나벽송이 총총들이 섰습니다. 옛날에는 전봇대, 지금은 전봇대라는 것 자체가 없지만 나무로 다 만들어져 있어서요. 배기에 아까워 보이는 나무들이었었다. 한 서너 명인가 한편에서 깡그리 베어 눕히고 일변 우죽을 치곤 한다. 이렇게 나무해서 나무 쓰러져 있으면 나뭇가지가 있고 몇 명은 자르고 몇 명은 가지치기 하고 있고 그러고 있었다. 이 불안당 놈들, 이 맥갓 벌목한다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놈이라고 하면서 한문덕은 자기 땅에서 함부로 벌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놈 정도면은 비속어예요. 비속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비속어를 통해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비속어를 통해서 한문덕이의 성격도 짐작할 수가 있는 거겠지. 비틀거리면서 고함을 치고 쫓아오는 한생원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서 일하던 손을 멈추고 빤히 바라다보고 서 있다. 아, 이놈 너로구나. 이제 이 땅 주인 누구지? 영남이죠. 영남이라는 읍내 사람 벌목 주인 앞으로 달려들면서 한 대 갈길 듯이 지팡이를 휘둘러댑니다. 내 땅인데 너 여기서 뭐하냐? 열받은 거지. 그런데 이 영남이가 명색이 읍 사람이야. 그냥 저기 뭐라고 할까? 약간 좀 도시물 좀 먹었어. 그러니까 경로 사상 이런 게 그다지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아. 촌농투성이에게 무단히 해코지를 당하면서도 일단 옛날 시골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단 승질내면 젊은 애들은 일단 손 모으고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죠야 일단 죄송합니다. 공수 손 모으고 얘기를 하는데 영남이는 어때? 늙은이 대접을 하려 하지 않는다. 이제 요 이후로부터는 갈등 구조가 누구예요? 한생원 대 영남이고 당연히 그 갈등의 원인은 뭐예요? 이 맷갓, 산의 소유권에 관련된 거지. 한생원의 주장은 뭐예요? 이전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다. 아니, 돈 주고 산 내가 주인이다. 이거죠. 이 늙은이가 환장을 했나? 왜 그러는 거야? 왜? 야, 네가 왜 이 맷갓에 손을 대냐? 무슨 상관이요? 야 이놈아 왜 상관이 없냐? 누구 맷갓이길래? 내 맷갓이다. 한덕문의 맷갓이다 이놈아. 자, 별꼴을 다 먹었네. 괜시리 술 한잔 드셨더걸랑 취했으면 그냥 고이 삭히지 아니하고 나있게 먹은 것이 어때요? 이미 경로가 없어. 노인 대접을 해주지를 않아. 왜 남 일하는 데 와서 이 행악이야 행악이 어? 늙은이는 다리 뼈다고 부러지지 말란 법 있나? 너 다리 부러지고 싶어? 이거지.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겨울철 낙상 엄청 위험해요. 넘어져서 이 골반뼈가 부서지면 수술도 못해.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 꽤 많아 겨울에. 그러니까 탄산 먹으면 안 된다고. 골다공증 조심하시고 칼슘 많이 먹고 급식에 멸치 나오면 잘 먹어야 된다고. 오냐 죽여라. 너하고 나하고 죽자. 막무가내죠. 아우 이유를 말해봐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행패인지 그 내력을 말해봐요. 냐. 그 맷갓이 지금까지는 길천이 것이라도 조선이 독립했으니까 인제 내 것이란 말이야 이놈아. 내 것에서의 내 이전 주인 거란 말이야 라면서 바로 이 문장이 한문덕이의 어떻게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지. 이게 내 땅이라는 근거야. 오케이 다음 페이지. 이 이야기를 듣는 영남이는 어떨까? 어이가 없겠지. 미쳤나 싶을 거예요. 조선이 독립을 했는데 길천이 맷갓이 어떻게 한덕문이 것이 되는고? 라면서 눈치채셨겠지만 단 한 번도 존댓말 하지 않습니다. 영남이는. 길천이 1인들이 내놓고 갔으니까
그전 임자가 도로 차지하는 게 옳지. 그게 무슨 말이냐? 한문덕이의 논리의 근거죠. 아, 이 저녁에 맷갓을 그 전에 길천이한테 팔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래서라기보다는 그렇지. 요 정도의 뉘앙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땅을 다 내놓고 가니까 이전에 팔았던 땅을 공짜로 도로 차지하겠다 라고 하면서 영남이의 말하기 방식은 상대의 발화를 재진술하여 상대의 의도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단 말인 거지 라는 것들, 영남이의 말하기 방식 같은 거는 그냥 하나 정도 써놔 봅시다. 벌목주인 입장, 누구? 영남이 입장에서는 함덕문이의 주장에 타당한지 아니지. 때려서 쫓아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이렇게 둘 다 한 손가락 하게 생겼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영남이는 그 뭐 개 같은 소리 애지간히 해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어저 없어져 버려요. 남 뻐저씨 길천이 산림농장 관리인 강태식이한테 10%원 돈 2,000원 두고 계약서 받았어요 라고. 자, 다시 볼게요. 길천이 산림농장 관리인 강태식이한테 10%원 돈 2,000원 주고 계약서 받고 샀어요. 강태식이는 길천이가 해준 위임장 가지고 팔았고 내 돈 주고 산 사람이 임자지. 저 옛날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이 있을까? 영남이의 논리는 뭐예요? 돈 내고 산 사람이 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방금 파란색 밑줄 그어놓은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 있잖아. 처음에 외놈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했어야 됐어? 일단 모든 토지거래 정지 이렇게 해놓고 토지를 국가에서 직접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 짧은 공백 기간 동안에 이런 비리가 벌어지는 거라고. 강태식이가 길천이가 준 위임장 가지고 구라치지 마. 이거 위임장 보지도 않고 다 위조된 거지. 이 상황. 즉 방금 밑줄 친 부분은 뭐예요? 국가의 잘못된 토지 정책의 결과지. 토지 정책의 결과로서 부조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 빨간색 네모입니다. 어디? 여기. 빨간색 네모입니다. 8.15 직후 낡은 법이 없어지고, 이 낡은 법 누구? 외놈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속에 눈이 밝은 무리들이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의 관리자와 부동 한 패거리가 되어서 1인의 재산을 부당 처분하여 배를 불린 일이 허다하였다. 이 삼판 사건도 그것 중에 하나였다. 라면서 빨간색 체크. 서술자가 직접 개입해서 당대 시대 상황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럴듯한데 사건의 개연성을 부여해 주었다. 라고 확인.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 찾으세요 하면 여기 찾으시면 돼요. 시점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 찾으면 된다. 특징이지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 찾으세요 하면 여기 찾으시면 된다. 그 뒤로 훨씬 지나서 외놈들의 재산을 조선 사람들에게 판다. 이런 소문이 들려왔었다. 외놈들의 재산을 조선 사람들에게 판다. 누가? 나라가. 국가가. 이거지. 광복 직후에 무상몰수 유상분배 이런 거야. 외놈들이 땅은
무조건 그냥 강제로 빼앗고 돈 한 푼 안 주고 그걸 조선 사람들한테 팔 때는 돈 받고 판다. 무상몰수 유상분배.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생원은 근원 일곱 마지기를 돈 내고 사지 않고서는 도로 차지할 수가 없었다. 아, 한문덕이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죠. 꿈은 저 멀리 떠나갔지. 한생원에게는 그런 재력이 없거니와 도대체 전에 임자가 있는데 그걸 아무에게나 판다라는 게 한생원으로서는 보기에도 불합리한 처사였지만 그거는 지 생각이고. 한생원이 분이 나서 두 주먹을 쥐고 구장에게 달려갔다. 뭐 마을 이장님 정도 되겠지. 근데 한생원보다 나이는 어려. 그래, 외놈들이 죄다 내놓고 가는 걸 백성들을 보고 돈 내고 사라고 마련을 했다라고 하면서 돈 내고 사라고 하면서 뭐 법령을 마련했다라고 하면서 법을 만들었다면서 국가 토지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거지. 아직 자세히 모르겠어도 아마 그렇게 되리야 쉬우라고 하더라고요. 해방 후에 새로 난 구장의 대답이었다. 그런 놈의 법이 어디 있는가? 그래, 누가 그렇게 마련을 했는고? 나라에서 그랬겠죠. 나라에서 그랬겠죠. 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한문덕이에 어떻게 국가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겠지. 그전에도 국가는 생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와, 36년이 지난 지금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네. 예, 우리 조선 나라요. 나라가 뭐 말라 비틀어진 거야. 명색이 내게 해준 게 뭐 있길래? 1인이 내놓고 가는 내 땅을 지들이 나라가 팔아먹으려고 들어? 그게 나라야? 국가 토지 정책에 대한 불신, 불만, 결국엔 국가에 대해 실망. 1인의 재산이 우리 조선나라 재산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해? 그렇죠. 다음. 거의 다 끝나갑니다. 가만두면 저절로 백성이 될 걸, 백성의 것이 될 걸. 여기에서의 한덕문이가 이야기하는 백성은 누구야? 나야, 나. 한씨, 한생원. 그만두면 내 거가 될 땅. 나라 명색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라 명색은 식민지하에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디서 툭 튀어나와서 그걸 뺏어서 팔아다 먹어? 식민지하에서는 국가가 국민이 고통받을 때 아무런 역할도 못했다가 오히려 독립이 되니까 지들이 더 피해를 주고 있어. 그따위 행사가 어디 있어? 아유, 한생원은 그 논을 맥가시랑 길천이한테 돈 받고 파셨으니까 임자로 따지면 길천이지 한생원인가요? 한문덕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은 억지 부리고 있는 거지. 암만 팔아도 길천이가 내놓고 쫓겨갔으니까 도로 내 것이 되어야 옳지. 이렇게 되면은 누가 좋아? 한문덕이가 좋지. 일본인들의 상황을 지 좋은 식으로만 해석하고 있죠. 일이 터졌는데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아전인수. 속담으로 따지면 뭐예요? 그대로 풀면 되죠. 제 논의 물대기. 제 논의 물대기.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도로 내게 돼야 옳지. 무슨 말이야? 그걸 무슨 이유로 나라가 뺏을 영을 들어? 아유, 한생원한테 뺏는 게 아니라 실주인 길천이한테 뺏는 거죠. 둘러다 대기는 잘도 되고 있네. 야, 공동묘지 가봐라. 핑계 없는 무덤이 있던가? 국가가 1인의 땅을 무상 몰수한 걸 한문덕이는 핑계라고 보고 있는 거지. 용납할 수가 없지. 핑계 없는 무덤이 있던가?
저 병신년의 원놈 김가가 우리 논 12마기 맺을 때도 그때도 핑계는 다 있었어. 국가가 지금 되는 이유 핑계. 병신년 군수 김가가 우리 놈 빼앗아 갈 때도 핑계. 결국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국가는 백성을 차치하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너 오늘 내가 맨날 대호 올 때마다 따구를 때린다라는 거지. 너 오늘 잘생겼어 이러면서 한 대 때리고, 너 오늘 귀여워 이러면서 한 대 때리고 이러는 거지. 아유, 좌우간 그렇게 지레 염려하실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으면 나라에서 다 억울하지 않게 처단해 주겠죠. 그냥 돌려보내고 싶은 거야. 말이 안 통하니까. 일 없어? 오늘부터 도로 나라 없는 백성이야. 나라 필요 없어. 36년도 나라 없이 살았는데 나라가 있으면 백성한테 뭔가 좀 고마운 노릇을 해줘야 백성도 나라를 믿지.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를 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 뭔가를 할 것을 뭔가를 할 것을 생각하라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했는데, 한문덕이는 순서가 바뀌었어. 국가가 뭘 해줘야 그 다음에 국민이 뭘 해주지, 이런 거지. 한문덕이의 국가관 뭐예요? 국가가 먼저 뭘 해줘라. 이게 한문덕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국가. 나 그런 나라에다가 마음 붙이고 살지. 독립됐다고 백성들 차지할 땅을 팔아먹는 게 그게 명색이 나라야? 털고 일어서면서 빨간색 체크. 독립됐다고 했을 때 내가 만세 안 부르기 엄청 잘했어. 풍자, 냉소적 태도가 가장 강하게 드러난 부분. 밑에 볼게요. 선생님 강의 포인트. 학교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겠지. 한덕문을 통해 구한말 지배층의 수탈과 일제강점기 토지 수탈, 광복 이후 국가의 잘못된 토지 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여준다. 국가가 제 기능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허황된 꿈을 꾸며 제대로 된 노력도 하지 않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기적인 소시민의 삶도 풍자한다. 그러니까 에블바리 모두 다 같이 비판하고 있다. 국가도 문제,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문제. 이 정도 되겠죠. 밑에 뭐 볼 게 있나? 만식이 형님 아주 풍자스럽게 생겼죠. 다음. 왠지 랩 잘하게 생기지 않았냐? 이렇게. 자, 이제 거의 다 정리됐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우리 한 7분 20초 정도 쉴 수 있어요. 한덕문의 아버지, 이게 토지 소유 됐어. 요거는 체크합시다. 한덕문의 처지와 신분은 언제나 에블바리, 에블웨, 에블타임, 가난한 소장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덕문이와 영남이가 언쟁을 벌이게 된 이유는 땅의 소유권 때문이죠. 말은 엄청 길지만 그냥 그 맷갓의 소유권. 영남이와 한덕문이의 주장과 근거 이미 다 아실 테고요.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타당성을 찾아보면 광복이 되어서 주인이 없어졌으니 이전에 일본인에게 팔아넘긴 땅은 도로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한덕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영남이 승인가? 영남이도 사실은 정당하게 산 거는 아니지. 영남이의 경우에도 돈을 주고 계약을 했지만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부당하게 처분해서 이루어진 계약이니까 이것도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 땅 나를 줘. 캠핑장 하나 만들어야지. 유! 비 오는 날 캠핑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역시 아무도 안 듣고 있죠.
외로워서 그래, 외로워서. 오늘 9시부터 계속 떠드는데 반응이 없어. 고3 애들은 대놓고 내가 얘기해도 쟤 또 저런다 이러고 있고, 이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보면서 그냥 끄덕이고 있어. 난 눈도 안 마주쳐줘. 아, 외로워. 다음, 아래 글을 읽고 활동을 해보자. 약간 과장된 거예요. 저 엄청 사랑받고 있어요. 한덕무는 구한말 이전의 사회체제나 식민체제 하에 사회체제나 농민에게 하나고 득될 것이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식은 피해를 본 입장에서 가지게 된 생각이라고 해도 그 곤경을 치른 농민 개개인에게는 절실한 것이 틀림없다. 아, 그래. 하다못해 평소에도 국가 그거 소중하지. 어떤 한이 있더라도 꼭 지켜야 돼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당하면 생각 바뀔걸? 그러나 광복이 된 조국에서도 그 역사적이거나 현실적인 농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나 기회를 포착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이 일본인 소유의 토지와 재산을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려도 사회적으로 아무런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풍토에서 농민의 문제는 근본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덕문이가 독립됐다고 내 만세 안 부르기 잘했지 라고 했을 때 100%는 아니지만 그냥 어느 정도는 공감해요. 이렇게. 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작가가 비판하려고 하는 거는 뭡니까? 두 개예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친일 세력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사회적 약자인 국민이 절망하게 만든 당대 현실. 그 와중에서도 역사적 의미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함께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밑에다가 소시민적 사람들, 얘네들도 비판한다고 같이 보면 되지. 그러니까 한문덕이도 까고 한문덕이를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든 국가도 까고 이런 거겠지. 됐습니다. 한문덕이, 이게 왜 한문덕이 자꾸 이름에 붙지? 한덕문 씨. 그냥 걔가 걔예요. 이렇게. 됐어. 다음 페이지. 밑줄 하나만 그으면 이제 끝납니다. 논이야기에 드러난 농민들의 삶. 자, 됐고. 봅시다. 어디다 체크를 할까요? 논을 빼앗길 수 없던 부조리한 현실. 오케이. 어디 있을까? 소작 아래에 아무리 열심히 농사 지어도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런 상황에선 농민들에겐 진정한 광복이 아니지. 결국 여기는 다른 색깔로 합시다. 농민들의 가작한 절박한 삶의 문제가 광복 이후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것. 됐고요. 모두 깍이라 그랬죠? 국가와 개인 모두 풍자합니다. 다음, 정부의 잘못된 토지개혁 정책을 비판 풍자. 한덕문의 사고방식은 게으름과 어리석음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도 있다. 풍자의 다른 한 축. 그러니까 풍자합니다 하면 1번 국가, 2번 한덕문이 두 개 생각하시면 된다. 다음. 오케이, 수고했어.